예, 잠깐 커피 마시고 나서 휴식을 취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다 보면 방청객들이 꼭 앉아 있다가 판검사님에게 일어나서 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판검사 앞에서는 꼭 방청객을 일어나서 꼭 큰 경례를 하게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일제시대의 사법 관행입니다. 옛날 일본 시대의 검사 판사가 독립군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고문했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 나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옥에 가두고 독립군 잡아가두던 그 일제시대에 잔악무도한 일제시대의 그 사법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검사 판사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 부처 열 몇 군데에다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판장에 가면 판사님 나오십니다. 뭐 누구 나오십니다. 다 기립하십시오. 이따위 개소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업하고 검사 판사가 와서 우리 국민에게 가능하면 큰절을 올려야 됩니다. 내가 검사라면 판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큰절 받으십시오.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감히 이 성스러운 재판에 임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법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변호사들의 수임료에 의해서 죄 있는 사람을 없다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있다고 하지 않고 나는 법령에 맞게 정상적인 재판을 하겠습니다. 큰절을 받으십시오 하고 큰절을 올릴 때 우리 국민들도 같이 맞절을 한다면 이것이 동방예의지국의 사법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 타는 종놈들 공무원들이 지금 왕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왕국입니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는요 공무원들이 벌벌 떨면서 사업했어요. 그 당시에는 암행원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그냥 삭탈관직입니다. 이제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문재인이 자기의 세를 불리려고 공사나 하려고 하는지 공무원을 수도 없이 늘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요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10%만 남겨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실마다 전부 CCTV 달아서 현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대통령실부터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전부 공무원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인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국가가 공무원이 왕이죠. 민주국가는 공무원은 종이에요.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민의 머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4.15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국민이 두 패로 갈라져 있는데 이거를 왜 수개표를 안 하고 왜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개표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대응하셔서 백병찬 사장님이 개발하신 그 특허 이 선거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지금 이번에 QR코드도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또 모든 그 컴퓨터 그 시스템이 중국 것이다. 이미 지금 나와 있고 민경혁 의원이라든지 또 강용석 변호사 또 공병호 박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열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허위사실이라면 벌써 감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종로구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19대 때도 전주로 자유선진화로 국회의원 나가봤어요. 그때는요 선관에 가면 친절했습니다. 그냥 어떤 서식을 줍니다. 거기다 써놓으면 되는데 지금은요 책을 잔뜩 갖다 놓고 무슨 사법고시 공부합니까? 이 책에 몇 페이지 저책에 몇 페이지를 공부해서 그것도 컴퓨터 들어가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놈들입니다 이 선거.
그러니까 저도 진짜 죽여야 들립니다. 지금 이 선거. 예, 저도 개놈들이에요, 개놈들. 예, 깜짝 놀란 것은 그 인기 유튜버 젊은 그 김정민 박사도 고백을 했는데 그렇죠. 자신이 선거 후보 등록을 하는데 예. 이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나도 정도로 했다. 똑같았습니다. 더러워서 마저 못.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종로에서 보면 이낙연이나 황교안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전에는 전과 그 기록이 없던 것도 이번에는 다 만들어 놓고 황교안하고 이낙연은 병역에 대해서 난도 빼버렸습니다. 이 선관위 개놈들이 차별을 했습니다. 차별. 개놈들이에요, 개놈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백병찬 선생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낙연, 황교안 후보와 대담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싸움이죠. 종로구에서 12명이 국회에 나갔는데 국회의원은 나갔는데 황교안과 이낙연만 둘이 붙여놓고 나머지 10명은 개밥의 도토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이낙연, 황교안만 찍지 우리 후보들은 카메라 대고 옆에 쳐다봅니다. 지금요 언론이 다 썩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 차별합니까? 민주국가에서. 그래 저도 좀 놀란 것은 그때 선거운동 당시에 차 번호판을 떼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때 내가 무슨 저길 갔는데 법칙금을 못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선관위 걸 바로 띄겠답니다. 이런 개놈들입니다. 이게 도봉경찰서 윤 무슨 누군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개놈들이에요. 개놈들 전부 다 탄압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공보지를 하나 만드는데 인쇄소에서 선관위에 보내요. 맨날 며칠 손을 안 댑니다. 내가 쫓아가서 빨리 해라. 그러면 그때 겨우 해서 어떻든 내가 출마를 못하게 이 동로구 선관위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그냥 불을 쳐 지르고 싶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부정선거가 완전히 그 증거가 나타난다면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보궐선거 해야죠. 근데 재보궐선거 때도 지금 같은 선거 제도로는 불리하게 이 야당 쪽에서는 아무리 싸워도 이기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선거 시스템을 백병찬 박사님의 어떤 특허 아이디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요 선관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선관위가 기득권 세력의 꼭두각시예요. 국민들 싹 무시합니다. 예? 선관위에서 여러분 투표하면 뭐 하나? 바꿔치면 그만인데 여기요 지금 그 민경욱 의원이나 이분들이 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실제 19대 때도 나가봤고 21대 나가봤지만 이런 개같은 선거는 없습니다. 관계자들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예, 제가 봐도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이 나쁘다고 하지만 오히려 군사 독재라고 했던 그때도 이렇게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요, 일단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다웠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오후 6시 다 돼서 6시 5분쯤 가서 동치관한테 할머니가 나 주민등록 등본대로 왔다고 그러면 할머니 시간 됐어요.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은 바로 삭탈관직 됐습니다. 지금은요 4시 5시만 되면 공무원들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일도 안 합니다. 할 일도 없어요. 전산철이 돼가지고요 공무원 한 사람이 옛날 100명 할 걸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90% 잘라내고 10%만 세워야 됩니다. 공무원 왕국 문재인 푸닥지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공무원부터 줄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문 뉴스를 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추행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친놈들이죠. 신문 뉴스에서는 너무 대서특필을 해주고 그렇죠. 지금 메가더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는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신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홀대를 하고 신문 뉴스에서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선엽 장군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십니까? 백선엽 장군은요 백마고치 때 송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그때 병이랍니다. 그분이 자기가 튀는데 뒤에서 수고해 하고서 등을 딱딱 치고 가는데 보면은 백선엽 장군 사성 장군이 등을 한번 쳐주는데 그 당시 전쟁이 어느 정도 살벌했느냐. 폭탄이 펑 떨어지면 웅덩이가 파이잖아요. 얼른 그 웅덩이로 들어가 숨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 숨었다가 적진에 오는 걸 봐서 기회 있으면 그때 총을 쏘는데
사화성 장군이요. 이분은 용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뿐도 아닙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장교 장관들이 장교와 장군들이 지금 배 타고 애국으로 망명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낙동강 전투에서 백설엽 장군은 별 4개 달고도 애만 소총을 가지고 싸운 분입니다. 그리고 옛날 평양 입성할 때도 제일 선두로 가서 선두로 그냥 총 맞으면 자기가 먼저 맞을 수 있도록 그 장군은요 진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내가 물러서거든 나를 죽여라 나를 쏴라 이렇게 훌륭한 장군을 욕하는 놈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든지 사형을 시켜야 될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해먹고 진짜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이 부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주연으로 한 명량이란 영화가 1500만 흥행해서 기록 세웠는데 우리 백선엽 장군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아마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 정권, 이 좌파 정권이 없어진다면 영웅으로 반드시 나와야죠.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살려온 삼성의 반도체 핸드폰 사업을 국민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네. 삼성을 무너뜨리자 이재용 감옥에 집어넣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삼성과 이재용을 죽여야 나라가 잘 산다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는 솔직한 얘기로 한국 국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에 대한 신문이나 인터넷 내용을 보면 400번이 넘게 조사를 받고 거의 한 50번, 60번, 70번 정도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한다는 건 야쿠자나 마피아를 수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한국 경제를 살리는 삼성전자와 이재용을 그렇게 한다면 마치 과거에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네,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성이란 기업은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1년 예산이 400조였습니다. 그런데 400조였는데 삼성이 애국에서 수주한 것마다 400조가 돼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 한 번에 수주하는 이런 대기업을 왜 국가가 손을 댑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이 민주국가는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대로 사업을 하고 그 세금으로 대통령 이하 검판사 모든 공무원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을 왕같이 섬겨야 되는 게 대한민국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놈들이 마치 왕처럼 제왕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건드리는 놈은 망할 것입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떤 USB를 북한에 전달한 게 신문 뉴스에 나오는데 네. 그 USB 속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첨단 기술이나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의 군사 작전이라든가 네. 한미 연합훈련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그리고 거기에 걱정입니다. 원자력 기술이라든가 네.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기술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걱정을 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밝혀낼 길이 없겠습니까? 현재로는 없겠습니다. 국정원까지 그들이 다 장악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파 정권이 다시 지도자가 바뀐다면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우파 정권을 만들 때 지금 미래통합당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죠.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건 민경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파 정당을 새로 만들 때는 이때 4.15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좌파 쪽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당연하죠. 아무리 보수 우파라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건 부정선거다. 끝까지 밝히자는 쪽에서 힘을 합쳐서 우파 정당을 만들자는 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현 우리나라 투표를 전혀 선거를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선관위에서 잘
잘 보이는 사람들만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짜진 각본대로 저는 됐다고 봅니다. 내가 종로에서 인기가 꽤 좋았었거든요. 너무나 표가 더럽게 나와가지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0%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 그나마 선관위에 잘 보이는 사람들만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됩니다. 용지도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 가서 내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투표함을 여러 개 쭉 만들어 놔요. 1번, 2번, 12번, 15번 만들어 놓고 가서 엄지손만 딱 넣으면 주민으로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백병찬 씨군요. 그리고 후보는 몇 번 찍으시겠어? 말이 나옵니다. 몇 번 찍고 안 찍는 건 말이 안 나오죠? 나와요. 그러면 내가 몇 번을 딱 찍고 찍은 사람 앞으로 숫자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투표를 해야죠. 선관위에 맡겼다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벌써 구속된 사람들이 있대요. 선거법은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검사 판사에 맡기면 안 돼. 국민투표를 해서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어떻게 처벌할까요? 교수형, 참수형, 육시형 다 가고 국민투표로 국민이 한번 죽여야 됩니다. 찢어 죽이든 잘라 죽이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선거 부정보다 더 나쁜 게 없어요.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역적이거든요. 역적은 3족을 멸해요. 3족을 멸하다 보면 9족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데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믿겠습니까? 검사 판사를 그래도 믿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구속된 사람도 이미 있어요. 선거법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연루가 돼 있어요. 아마 지금 급배때들이 우수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선거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요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국민이 선거도 하고 법도 거기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있을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에게 위탁하지 말고 국민이 직접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100%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멍청하게 살면 저들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데 저 총놈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대로 살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 제발 법조인으로 정치인으로 내보내지 맙시다.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백병찬 박사님의 그동안 준비한 그런 내공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새벽 4시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과 모사드 쪽의 힘을 받아서 백병찬 박사님이 정치권의 그 일선에서 직접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그런 어떤 재능과 지식과 경험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국민들이 알고도 당한다는 게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작년까지 430조 그리고 내년이 500조라고 하는데 독일은 2017년 당시에 한 430조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00조 슈퍼 예산을 갖고 있을 때 백병찬 박사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볼 때 대통령 이하 공직자 검사 판사의 모든 공무원까지 이들이 다 나라의 곳간을 비우는 나는 도적이라고 봅니다. 몇 년 전에 그때 내가 볼 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일 때 독일은 430조였습니다. 그것도 통일 도구 통일 독일이 교육도 무료로 한다는 말도 대학원까지 무상 교육이에요. 무상 교육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400조 갖고 이 좁은 땅에서 다 쓴다는 얘기는 나라 돈을 도적질 해먹는다 이겁니다. 누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놈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앞으로 100% 줄여야 되고 제발 대통령실에서부터 CCTV로 언제든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지금 대통령이 누굴 만났는지 여기 시장이 누구하고 차를 먹는지 안 먹는지 물론 음성이야 가려도 좋아요. 그 정도로 투명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도적놈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비우는 도적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쓰고도 지금 이렇게 교육 문제 때문에 또한
왜 자식을 안 낳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요 자녀 교육 때문에 문제입니다.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독일처럼 앞으로 교육을 독일처럼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고 대학 갈 이유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부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파트 경비를 하고, 당연히 이제 그래야죠. 이 사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게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가야 박사학위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시간당 몇천 원 받는 알바를 해서 먹고 살고, 예. 그 속히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김연아 같은 그 아이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독일 같으면 그냥 박사학위 줍니다. 피겨스케이팅 박사 주는 거예요. 정말 뭐 프로복서 박종팔이나 유명호 장정구도 복싱 스포츠 박사 박사학위 받고 주는 게 있는 겁니다. 복싱 박사 주면 돼요. 그리고 유재도도 주고. 네, 그리고 야구 선수 박찬호나 유현진도 잘하면 야구 박사 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수도 되고 이게 독일식입니다. 중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독일식이에요. 네, 네. 예. 역시 독일이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독일이나 유럽 국가의 의료법을 봐도 사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의료 비방이 있으면 도제대도 사업자 등록증을 주고 예. 세금 내고 영업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의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의사는요. 나도 우리 집 대물렸지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어제도 어떤 의사가 나한테 요청을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난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의사들이 왔어요. 나보고 비법을 달래. 난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저도 가끔 과로로 막 현기증이 나고 피곤할 때는 링겔 주사도 하나 맞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링겔 주사를 일반 약국에서 사서 가까운 간호사 아가씨가 있으면 예. 개인적으로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의료 처방이 있어야 링겔 주사를 맞아서 하니 이게 국민적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의사협회와 그 약사협회가 그동안 싸워오다가 의사협회가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나는 더러 약국에 갈 일이 있으면 차라리 약사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곳에 좋은 약 있으면 주십시오. 왜냐? 의사는 좋은 약을 주기보다 자기에게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회사약을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약사는요, 자기 약국에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낫는 거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약국에 가서 약사를 있을 때 그냥 처방을 잘 안 받습니다. 약사님한테 그냥 아예 얘기해요. 요런 병에 가장 잘 듣는 거 있으면 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주는 게 잘 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분업도 잘못됐습니다. 의사가 잘 낫는 약을 환자에서 준다기보다는 자기에게 리베이트가 많이 생기는 회사 제품을 준다 이겁니다. 전부가 썩었습니다. 안 썩은 곳을 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좌파 정교조 민노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지만 우리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참 정치는요 간단해요. 부국강병, 국태민안입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고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태, 나라가 편안한 겁니다. 국태민안, 부국강병하면 정치 잘한 거예요. 예? 그분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으로 봐요. 예.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몸이 아파서 뭐 며칠 입원하면 뭐 1,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치료비가 된답니다. 미국이요. 미국은요 정말 미국은 여러분들 의료 지옥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너무 알아주거든요.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만들어 강대국이 되었는데 원초 기술은 독일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독일 교육을 번봐야만 됩니다. 그것을 미국과 영국이 나눠 가진 거예요. 독일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계 강대국 노릇 하다 보니까 미국도 자기네가 연구한 게 별로 안 돼요. 러시아도 별로 안 됩니다. 원초는 독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제도만 까다로워요. 네가 교육을 얼마를 받았느냐, 어느 대학을 얼마 다녔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 이것만. 개인 실력을 인정을 안 해요. 미국도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거기는 장의사 제도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장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이 박원순 같은 경우는 그 변사체는 100% 지금 부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때부터 노회찬에서부터 이 부검을 안 넣는다는 것도 정치권에 엄청난 음흉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화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뭔가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은큼한 세력들이 국민을 속이면서 지 멋대로 가는 겁니다. 부검 100%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미국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알죠. 그들이 네. 얼만데. 우리 300명 국회의원이 모르고 국정원이 몰라도요. 모를 리가 없죠. 미국 CIA, FBI, 이스라엘 모사드는 어떻게 죽고 어디에 부상이 됐고 하물며 청와대 대통령 직원들 화장실에 몇 시 몇 분에 간 것까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우린 반드시 미국과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야 하는데 네. 그 연방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는 어떤 변호사 상당한 지식인하고 얘기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내 연방제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뭐 미국의 뭐 52개 무슨 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삼국가 삼체제 연방제를 하고 싶은 게 제 정책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즉시 한국인에게 영주권이나 아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그 시민권 받는 순간에 미국에서 장차관이나 아니면 그 상하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시도지에서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미국 국민도 한국에 오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통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제 남북통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북한에서 지금도 포를 쏴대고는 마당에 남북통일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실향민들이요 그냥 북한에 가서 자기 일가 친척 만나고 오면 됩니다. 미국 여권 가지고 가보세요. 꼼짝 못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우리 한반도를 불바다 만들려고 포신을 다 한 번 더 겨냥해서 눌렀다 하면 한국은 그냥 완전히 불구덩이가 될 터인데 이 나쁜 놈들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보고 야 포신을 치워 니네들 야 행복이 좀 치워 이런 말을 안 하고 이걸 방해하겠다고 미국에서 사드를 갖다니까 그거 반대해? 이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사형을 시키든지 북한에 보내든지 이거 대한민국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드 갖다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살 수도 이스라엘에서 한국과 들어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한국이 그 즉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국방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여권 받아가지고 우리가 북한도 가고 중국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북한 미국 사람들도 한국 와서 많이 삽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십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이요 거기서 이 금목걸이 달고 가다가 나 판단 바로 횡단보도 앞에서 어느 흑인 청년이 그냥 한 20, 30도 되는 훑어채 가는 바람 여기 그 금 목걸이가 그 생으로 끊어지면서 여기 목에 상처나면서 가져갔거든요. 언제 흑인굴로 갔다가 권총을 댈지 모르는 나라가 그 미국이거든요. 에? 밤에 어디가 놀 수가 있나? 에? 우리 한국 마냥 뭐 밤 12시가 되더라 술집에 앉아 이야기할 수가 있나? 진짜 상방한 게 여러분 미국이에요. 총기 없는 나라 한국 미국 사람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법 지키고 한국도 미국 갔을 때 미국법 지켜야 됩니다. 미국 가서 다 총 가더니 나만 안 가지면 죽으라고요? 그러나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총 가지면 안 됩니다. 총기 안 주면 돼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맛을 본다면요 지상에서 살기 가장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요즘 무슨 집에서 뭐 물건 사는 거 보니까 저녁에 신청하면요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어요. 모든 물품이. 이렇게 세계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치하고 공무원 사회만 앞으로 바로 된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방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 되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 되고 미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삼국가 삼체제 연방제를 하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이 썩은 판국에는 어느 누가 허경영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자기 마음대로 와서 되질 않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정말 신뢰가 믿음이 깊은 상태에서 연합만 된다면 옛날 우리 고구려 땅 동북 삼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 가능한가요? 그거는 나는 미국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옛날 미국 소련이 그렇게 막강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이 붕괴된 겁니다. 그게 수십 민족이 엮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민족심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그것이 갈라섰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앞으로 한 6조각, 3조각, 3등분 내지 6등분으로 갈라져야 되고요. 요령성, 흑룡강성 있죠? 또 성 하나 길림성, 그게 우리나라 고구려 땅이에요. 반고 환인 단군의 궁궐이 어디에 있느냐? 중국 길림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주인했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땅을 찾아야 돼요.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이 땅을 찾아야 되고, 연해주 있죠? 그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독도 우리 거라고 병신 소리 좀 그만하세요. 대마도 거북선 만들때 그거 찾아야 돼요. 이순신이 죽긴 왜 죽어요? 전쟁에서 장군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마도 점령하고 71세인가 2세 돌아가셨어요. 17년 더 살고. 그리고 오키나와가요, 그게 일본 땅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요, 김병총이라는 마지막 삼별초가 가서 나라를 세웠고, 그 후순 김환이라는 분이 거기다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도 우리 땅이에요. 그거 다 찾아야 돼요. 독도 갖고 내 거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독도가 내 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놈아, 대마도 오키나와 내라 이놈아. 일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병신 같은 놈들이 독도 하면서 나라 돈만 타먹고 잔치하고 미친 병신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독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놈 같아요. 사실 예. 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백제 근초고 왕이 이미 일본을 다 접수했거든요. 일본 백제 땅 아닙니까? 일본은 두 가지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키가 조그만 사람들은 방사족입니다. 우리 족이 틀려요. 그 천황족 있죠? 천황족만 백제 상황의 큰아들 계열입니다. 백제 왕족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일본이 독도에 집착을 하고 무슨 스토커처럼 독도에 그렇게 빠져 있는데 그럼 일본 국민들은 독도에 가서 살고 일본 전체 땅을 우리가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 주고 일본을 우리가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도독부가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고려시대 고려 도독부 15도인데 그 당시는요 일본 7도에 조선 고려 8도입니다. 그래서 15도가 고려 도독부였기 때문에 원래는 고려 도독부 소관에서 일본이 우리의 속국이었습니다. 고려 도독부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몇만 권의 책을 읽으면도 모르잖아요. 나는 조선의 역사를 대대로 한문 선생했던 조보와 우리 친부님으로부터 나는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백병찬 박사님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왕대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알았죠? 특히 아들 부시가 있고 아버지 부시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부시 아버지의 전립선을 고칠 뻔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국정원에서요 부시 정권의 한상만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남자 2명, 여자 1명, 3명이서 이렇게 보호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중국의 명의를 데려다가 치료를 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백혈병이었습니다. 골수종.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이재원 회장님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그 이재원 회장이 한상번 회장한테 전화를 넣어서 한국의 백병찬이라는 사람이 불치병을 잘 고치는데 한번 치료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국정원으로 가서 국정원에서 한상만 회장을 치료해 줬는데 치료받는 날부터 통증이 먹고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대산 관광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당시가 지금도 아베가 총리잖아요. 옛날에 아베가 먼저 번에 총리했었습니다. 중간에 그때입니다. 그때가 부시 정권 때. 그때 미국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한상만 회장한테 네가 한국에 있으니 미국 대표로 일본의 부시 정권의 부시한테 가서 미국 대표로다가 축하인가?
그걸 해주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 무렵에 제가 국정원에서 한상만 회장을 나 침을 놓고 있는데 화더부시 계속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왜 화더부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아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일 때 그 아버지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화더부시 그러더만요. 이제 화더부시가 그 당시 83세인데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 네 병을 잘 고치는 닥터백이라는 사람이 내 전립선 암도 고칠 수 있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37년을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 집에 전립선 암이란 병명을 가지고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게 정력조화제는 침을 놓으면 낫는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건 모르고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 해주면 전립선 암도 낫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생각 못하고 너무나 정직하게 저는 그 병을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했더라면 한상만 회장님을 따라서 백악관으로 직행하는 기회를 지금 보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서 금년부터는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 지금 우리 백병찬 박사님의 주변 환경을 볼 때 제2의 전성기가 오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두 번째 전성기가 오니까 아마 더 좋은 찬스가 올 겁니다. 찬스를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그 일본에서 귀화 요청을 받았으면 예. 지금 수십조 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 왜 포기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애국심입니다. 우리 조부님께서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들어가면은 저 못난 놈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을 갖다가 종이 사람이라고 그랬다. 병찬아, 응? 남자는 할 일을 두고서 비가 온다고 일을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비가 와도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일본에게 지기 싫어서. 우리 조부님한테, 독립운동가 했던 조부님한테 일본에 대해서 철저히 배일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이순신 장군 칼 쓰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사이판, 노타, 티니안, 괌 정부로부터 제가 그 초청장을 받아서 5,000명 참으로족이 티니안이라는 섬에서 축제 춤을 추는 데서 제가 즉석에서 병을 고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났거든요. 저는요 거의 90%의 병을 순간에 고칩니다. 침 들어가면 바로 고쳐요. 오늘 낫고 내일 낫고 며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니까 일본 친구들이, 나는 상당히 일본 놈을 싫어했는데 이 친구들은요 빙그레 웃으면서 땡큐 하면서 100불씩 진짜 100불씩 돈을 쌓여가지고요 그때 우리 일행에 실컷 먹고 쓰고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북마리아주 9개 주의 섬을 일본 사람들이 돈을 샀는데 거기 일본 천황의 친구 다무라는 분이 거기에 대장이에요. 그리고 각 섬마다 대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들이 저와 같이 그 축제장에 모여서 같이 침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가씨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무슨 물건 같듯이 이 아가씨 둘을 가지래요. 내 여자로. 한국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들이요 딱 고개 살짝 숙이고 이러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 중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만 가져라. 그런데 나는 둘을 주겠다. 당신 맘이다.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동경으로 가자. 병원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일본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만 나보고 고쳐다오. 세 번째 제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 칼을 쓰고 내가 현재도 세계에서 주먹이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내가 복싱 선수보다 주먹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칼로 배기하는 것도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저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검도 100단대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저를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켰지만 우리 13대조 할아버지 두 분이 형제가 훈련소 교관하다가 윤두수 영의정에게 발탁이 돼서 선조 경호원으로 갔다가 임진왜란 와가지고 지금 저기 영변 있죠, 영변 핵발전소 거기에서 선조를 살려내면서 두 분이 창렬히 전사해서 거룩갈성자 성원정공신 제가 13대 손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우리 무술에 일대로 하고 그 할아버지가 쓰던 의술을 일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3대 손인데 이렇게 일본을 죽이다 창렬히 전사한
내 10단대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이 보물 같은 무술을 내가 일본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애국심으로 거절했죠. 아마 그때 일본을 기화하셔서 백병찬 종합병원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마이라고는 친구는 47년생이라 나한테 형님빨 되는데요. 얼마나 나한테 겸손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하루는요, 한국 해화책을 일본 걸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언어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말을 배우겠다. 나와 같이 일본만 가자. 두 여자를 아내로 갖고 병원 차려줄 테니까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고치고 또 K1에 무술 지도를 해달라.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이지만 내가 애국심 하나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놈들이 오히려 인터넷에서 비난을 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 패 죽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일본을 보면은 역사적인 감정이 안 좋은데 그렇게 일본은 자기네들을 망가뜨린 이순신 장군을 또 신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본이 뭔가 가치를 알아보는 게 있어요. 예.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있으면 또 거기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백병장 사장님 발목을 잡고 배신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온 우리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대시하는 일본인은 우리 또 백병장 사장님을 존경했고 오히려 수제자라는 놈이 더 비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신기한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편으로 우리 백병장 사장님이 통일교에서 예. 그들과 손을 잡아서 또 수십조 재벌이 될 뻔한 사연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문선명 총재 비서 최장로라는 분이 시각장애 2급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한 눈은 수술을 받았고 아주 버려둔 눈은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계속 치료한 결과 이분이 자동차가 택시인지 버스인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간 지나니까 매일 하루에 금침을 5대 6대 매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 사무실에 매일 와서 나도 돈을 잘 벌 텐데 하여간 내가 돈 한 푼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주유소 가면 기름값 다 내주죠. 식당에 가면 그 양반이 돈 다 내주죠. 야, 문선명 총재 비서가요. 소경이란 말에 하얀 지팡이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카드를 흔들어서 돈을 다 지불해 주는 거야. 야, 그분 센스가 대단한데 이분이 나중에는 차 넘버가 몇 번인지를 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명함에 장글씨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돈방석이 안 채준대. 그래서 나도 돈 하루에 200~300씩 매일 생겼거든요. 매일 200~300씩 생기기 때문에 이대로 몇 년 가면 나도 빌딩 사겠구나. 이렇게 돈을 잘 벌 텐데 이분은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어떻게 저를 돈방석에 앉게 해주겠습니까? 했더니 아버지 집에 가재. 그래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문선명한테 가재. 그런데 나는 신학이 전공이거든요. 신학을 하다 보면은요. 평북 경주 출생 문선명은 23세 연하에 한학자 19살과 결혼을 해서 피가림 등등 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그냥 말을 2단 2교 적그리스도라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는 안 갑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책은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건데 예수로 시작해서 문선명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 그래서 끝단자 다를 이자. 그래서 2단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더군다나 문선명은 왜 안 가느냐? 이 양반은 적그리스도다. 무슨 예수가 구름 타고 사도행전처럼 오느냐? 신천으로 재림에서 문선명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나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최장로 얼굴이 새까마져요. 그리고 중국 가서 내가 또 회사를 하나 설립하다 보니까 한 달 이상 걸렸어요.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한국 오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땅을 쳤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환자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종교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후에 문선명 씨를 알아봤더니 정말 존경할 분이었습니다. 천당 있는지 지옥 있는지 극락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때는 크리스찬으로 신학까지 전공했지만 어떻든 내 요새 어제는 누구한테 그런 말 했어요. 한번 교주가 되려거든 문선명 총재만큼 해라. 전 세계인들 꼼짝 못하게 다 잡아놨잖아요. 그분이 만든 탱크라든지 지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알고 봤더니 문선명 총재는
우리나라 웬만한 대통령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걸 내가 지금서 알았습니다. 통일교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요. 예, 군사 조주를 하려면 문설명시하라 해서 제발 나라를 잘 살려라. 지금 국회의원 대학 정치한다는 새끼들이 강남에서 제주도까지 땅만 팔아쳐먹고 지금 뭡니까? 이 그린벨트 사가지고 부자 되려고는 이 개새끼들을 죽여야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5% 정도를 국가가 매입해서 여기다 임대 아파트를 져갖고 10년, 20년, 30년 집 없이 산 서민들 우선으로 그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줘야 됩니다. 아파트 한 채가 무슨 50억입니까? 미친 나라 아닙니까? 이런 개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냈는데 300명 국회의원의 70%에서 75%가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거든 창피한 거예요. 나도 그쪽에 전문가로 나 목사고시까지 다 한 사람인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쁜 놈들이 거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워낙에 여야당 300명 국회의원이 엉망이고 문재인도 엉망이고 모든 정치권 장관 고위 공무원이 타락하고 다 바보짓을 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야 차라리 허경영을 찍어서 대통령 만들자는 그런 반발심으로 허경영을 청와대에 보내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허경영 찍겠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이상 나와 있는 사람 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허경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신기한 게 예전에 뭐 허경영 씨를 나쁘게 얘기하고 인격을 비하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정치인보단 낫다. 허경영이 이상하지만 기존의 정치인이 더 이상하니까 좀 조금 이상한 허경영 찍자고 하는데 이거 정말 이러다가 서울시장 나오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SBS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소중한 그 녹화 방송을 SBS가 삭제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에서 우리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순희 장군 칼 쓰는 걸 그들이 봤고 또 그 당시 과도 있잖아요. 과도를 내 배에다 두 손으로 세게 과도를 잡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네. 내가 배에다 딱 대고 기를 넣어서 팍 밀었을 때 과도가 휘었습니다. 경악을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T 담당 PD가 오늘 특종 찍었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부장이라는 사람이 못 내준다는 겁니다. 왜 못 내주느냐 했더니 검도협회에서 대한민국 검도협회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안 내줬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내용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 뭔가 이 방송이나 신문사를 배후에서 어떤 이권단체가 좌우하는 느낌이 있어요. 좌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조만간 그 SBS의 그 녹화본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조만간 그게 공개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그 있습니다. 당시 찍어 갖고 가서 방송에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모르겠어요. 담당 PD가 혹시 아까워서 뒀는지는. 그게 저도 들은 내용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찍어서 50개가 방송되고 방송이 안 된 나머지 50개는 방송국 그 창고에 필름이 저장돼 있다는 그 창고에 비축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언제 있으면 한번 찾아봐서. 아마 그게 그냥 버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걸 이미 이 미국 CIA나 FBI나 이스라엘 모사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KBS, MBC, SBS, 우리가 말하는 유튜브,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 이런 만화 영화, 이런 가수들의 정보, 배우들의 정보, 이스라엘 모사드가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는 것이 이 나라 각계각층의 간첩이 뭐 수만에서 뭐 수백만 명까지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가 간첩인지 모르지만 미국 CIA나 FBI나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번 손을 대면 그럴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는 현재 힘이 없으니 기도할 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특허를 낸 보트가 있으신데요. 예, 예. 그게 롤링이나 피칭, 요윙.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흔들리거나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강의 요트는 그런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보통 배가 제작비가 50억에서 100억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 사장님이 직접 용접하고 쇠 자르고 아주 혼자서 이 건강을 헤쳐가면서 스테인레스로 2억 원에 제작했다는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자재를 제가 100% 구입했고 거의 제가 절단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접점 두세 명이 매일 용접을 해야 된 겁니다. 스테인레스 그러니까 잠수함 만드는 스테인레스로 건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북선의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북선 원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 볼펜 보이시죠? 볼펜. 이 옛날에 그 사극의 영화 보면은 이 큰 아람들이 나무를 뼈조각에 만들 여기 쇠로다 여기 입힙니다. 이렇게 볼펜처럼. 그리고 여기다 바퀴를 달아서 그 당시 군인들이 수백 명이 붙어가지고 막 밀고 가가지고 성벽을 탕 쳐댑니다. 그럼 자꾸 치면은 성벽이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북선은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조선의 역사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볼펜 그렇게 생긴 거 하나 가지고 부셨잖아요. 이런 걸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볼펜이 4개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건 긴 나무인데 이런 아람들이 나무인데 이 끝을 쇠를 다 박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놓는 거예요. 거북선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의 통나무를 얽어서 집을 짓고 노를 좌우에 수십 개 노를 놓고 노 하나에 막 장정이 3명 4명씩 붙어내 당겼습니다. 그래서 좌대로 우밀어 하면은 좌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당긴 거 데리거든요. 우밀어 우는 밀어요. 그럼 우서 밀고 좌도 데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좌로 도는 거예요. 우대려 좌밀어면 이렇게 되고 좌 밀어면 막 배가 앞으로 막 가고 좌 데려오면 막 배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선은 일본 배는 이게 배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물속으로 잠겨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빠르죠. 현해턴을 안 빨라요. 현해턴을 넘을 때는 이게 전복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거북선은 이렇게 넙죽합니다. 이 바닥이 넙죽하죠. 볼펜 같은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정됐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를 가지고 좌대려 우대려면 배가 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다가 일본 배를 만나면은요. 일본 배를 그냥 팡 이거를 부딪혀 버리면은 오케이. 그 자리에서 파산되는 겁니다. 예, 충파, 박치기. 예. 그래서 이 배 원리로 요것을 나무로 된 것을 저는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배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져 가듯이 잘 나갑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외선의 나무와 우리 거북선 나무가 다르다는데 다르죠. 왜 다르죠? 우리나라 소나무는요. 송진이 많이 들어있어서 집을 져놓으면 천년이 가도 잘 썩지 않습니다. 천년된 건물도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들. 그런데 이 소나무는 공이가 있거든요. 공이가 있어서 켜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톱질하기가. 그런데 일본은 스기목입니다. 나무 자체가. 스기목은 뭐냐면 지금 그 일본 집 오래된 집에 가보면은 그 기둥이나 석가래가 스기목으로 되어 있고 그 일본 집 헌 나무를 사다가 켜서 그걸 가지고 병풍을 짜거나 옛날 액자를 짜잖아요. 그 뭐죠? 그저 표구 액자를 짜면은 아주 그 나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가볍고 연해요. 공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부러져요. 우리나라 이렇게 큰 막 아람들이 소나무 이렇게 볼펜만 만든 님이 이렇게 뱀이시 돼갖고 앞에가 툭 나와 있잖아요. 네. 물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이게 숨겨 있는 일본 배가 있으면 쾅 받아버리면 그냥 구멍 뚫려버려. 안 보이게. 수기목은 또 더 잘 나가요. 그냥 팡 치는 거예요. 이 원리로 내가 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배가 바다가 넓은데 왜 배를 좁게 만들어요? 그렇죠. 넓게 만들어니까 활동 공간도 넓고, 그죠? 지금 내 배가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롤링 없죠. 좌우 롤링 없죠. 이 피칭 없죠. 그리고 가다 그 커브를 들었을 때 오케이. 배가 막 쏠리잖아요. 오케이, 예. 우리 배는 그 커브를 들어도 그냥 갑니다. 그 요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링도 없지, 롤링도 없지, 피칭도 없지. 세계 최고의 배를 제가 만들어서 조만간에 한강으로 띄우겠습니다.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 중에 이 보트 제작에 같이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우리 백병창 사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 투자보다 이 배에 투자하면 수익이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혼자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예. 12척으로 외선 333척을 맞서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순신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예. 근데 꿈에 어떤 신선 세 사람이 나타나서 순신아 네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기고 내가 시키는 데서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면 조선은 망한다. 네. 반드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조선은 이긴다. 맞습니다. 그리고 없어졌는데 이순신의 임진왜란을 보면 그 세 사람이 한 사람 같고 한 사람이 세 사람 같은 신선이 나에게 가르침을 줬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성경 바이블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 유일곡 선생도 그 원래 그 덕수이 씨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덕수이 씨인데 그 감옥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게 이율곡 선생이 두부의 시집을 갖다 줬답니다. 장군 여기서 좀 보라고. 그걸 읽고 또 읽다가 100번을 읽다가 이순신 장군께서 갑자기 지혜가 임해가지고 머리에 떠오른 겁니다. 뭐가 떠올랐느냐. 울돌목이라는 데는 1500m가 300m로 좁아졌어요. 그리고 밑에가 암초가 있어서 물이 막 그냥 꾸불꾸불 용트림하면서 울면서 흐르는 거예요. 울돌목이야. 울돌목. 울돌목이니까 300m 지하에다가 위에다가 쇠사슬을 걸은 겁니다. 쇠사슬을 걸어놓고 11척은 뒤에다 빼놓고 대장선 하나만 여기다 올려놓고 내가 이순신 칼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130척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 쪽발인들아 와라. 내가 다 너희들 목을 베마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 그 당시 선조는 이미 피난을 나라를 백성을 보고 도망갔을 때인데 이순신은 속도 없이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0척이 우리가 왕을 몰아내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구나. 저 이순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번 배는 이렇게 푹 파져 이렇게 아래가 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유인하는 쪽으로 130척이 그냥 몰아닥친 겁니다. 몰아닥쳐서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 밑에 쇠사들에 걸려버리니까 이 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던 배가 옆으로 이것 때문에 옆으로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슬에 걸렸을 때 이따오만한 그 세포 있잖아요. 그냥 한 방씩 때리니까 그냥 침몰된 거예요. 여기 승자총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쇳덩어리가 이만해요. 무쇠덩어리가. 그거 한 방 맞아버리면 스기목으로 맞은 1번 배가 그냥 뚫리면서 그 쇠사들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물속으로 수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명량이 성공한 겁니다. 백병전이 아니에요. 백병전을 해가지고는요 12척을 가지고 130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접근전을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의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각각 지혜가 한국, 미국, 이스라엘 3개국이 연방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순신 장군이 300m의 그 쇠사슬을 만들어서 130척을 1시간 미만에 쳐부순 거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근래 공부해서 알은 것인데 이순신 장군의 그 승자총통은 거의 100% 명중률로 23전 23승을 했는데 그 100% 명중률이 과연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도 이게 전문가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요 근래 제가 들은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대포를 쏴서 적중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쏜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 수학 능력이 삼각함수, 방정식, 미적분, 코사인, 탄젠트 이런 서양보다 수백 년이 앞선 그 수학 지식으로 이걸 전략 전술에 사용해서 이순신이 이겼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일리가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궁하잖아요. 양궁은 총알과 같이 어떤 목적을 넣으면 화살이 곧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궁은
165m예요. 이순신 장군 관역 현충사에 있는 게 165m의 관역을 마칠 때 우리가 이 총마냥 이렇게 관역을 그 목적을 직접 보고 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서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빙 하늘로 올라간 놈이 목적지에 떨어지는 걸 계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활쏘는 원리를 이용하면 이 포를 쏴보면 알거든요. 하약 얼마를 넣었을 때 이게 얼마 높이에서 어떻게 간다. 그러니까 어느 높이로 쏘면 몇 미터 나가고 어느 높이로 쏘면 몇 미터 나간다. 멀리 나가게 할 때는 좀 낮게 쏴야 되고 또 짧은 거리 갈 때는 위로 쏘는 거예요. 고사포 쏘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 쏘는 원리라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12척으로 고생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이 원균이란 아주 무식한 아주 미련한 장군이 이순신이 그동안 피눈물로 닦아온 140척의 판옥선과 거북선을 7천량에서 다 망가뜨렸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원균이란 미련한 이런 참으로 바보 같은 장군 때문에 망가진 조선을 이순신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균이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원균 그분은 정직한 분이고 명령에 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일선에서는요, 일선의 장군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전쟁터도 모르는 선비들이 들어앉아갖고 탁상공으로 들어앉아서 어디로 가라 할 때 일본에서요 가짜를 퍼뜨려요. 예를 들어 마산을 칠 것 같으면 포항을 친다고 그러고 역정보 마산을 하면 그 정보를 서울에다 흘려버리면은 이 조선의 병신들이 그놈을 갖고 조정해서 야 아무개 날 어디로 온다 하니까 거기로 장군을 배치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원균이 바보가 아니에요. 원균이 무과 실력이 이순신보다 훨씬 좋아요. 그냥 봐는 A+인 사람이고 갑을 병 정인가 돼요. 이순신 장군은 간신히 무과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원균이 못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보다 무력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원균 왜 졌느냐? 서울에 이 탁상공론하는 이 새끼들이 지금도 나라가 문제예요. 일선을 모르는 탁상공론하는 놈들이 그 잘못된 정보를 두고 원균은 어디로 가라, 이순신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원균이 갔다 하면 일본 놈한테 속아서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벌써 그걸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유구항국이죠. 유구항국.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 그 고려의 산별초 있죠. 그쪽에다는 정보를 받은 거로 알아요. 이순신 장군은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이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면은 이순신도 죽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얼마 전에 통영 가서 다 돌아봤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골고리 그냥 이렇게 골고리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하죠. 거기에다가 배를 이순신 장군은 탁 안에다가 우리나라 조선의 군선을 숨겨놓고 밖에서 싸우다가 그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여러 명 잡아 죽인다고 그걸로 자기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삥 눌러서 맞고서 그냥 협공을 하니까 일본 놈이 그냥 거기서 몰살 당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정보가 저 위에서 내리는 정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이겼어. 전쟁은 이겼는데도 맨날 윤두수가 잡아다가 고문을 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요. 잘하는 놈은 다 고문을 해. 미친 놈들이 지금이나 임진왜란에 따라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원균이 140척을 7천량 해전에서 다 전멸할 때 그 밑에 배설 장군이 무서워서 12척 갖고 도망갔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때 배설 장군이 나도 용감하게 싸우다가 있으면 조선은 희망이 없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피하고 보자. 이거 볼 때 후퇴하는 것도 하나의 전법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예요.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렇게 그 명량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된 거죠. 화가 복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계속 귀담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신문 뉴스로 이런 트럼프나 시진핑 아베나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사우디 왕가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권들의 얼굴을 보면 상당히 안색이 안 좋은 걸 느꼈습니다. 네. 그 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왕족들이 보면 제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이나 신장이나 뭐 폐나 기관지나 이런 어떤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왕가나 대통령이 많은데 부디 우리 그 백병찬 박사님의 그 비공생법 제가 볼 때 이게 그 무술과 그 침법은 이 땅의 사람들 연구한 게 아니라 하늘의 계시로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는 빛을 볼 때가 됐다고 믿는 이유가 가천대의 어떤 여자 한의사분께서 이란인가 사우디 중동에 가서 거의 1조 원이 그냥 한의사예요. 예, 가천대가 아니고. 네, 그 여자 한의사분께서 조를 벌었죠. 네, 조 단위의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은 10배, 20배, 100배까지도 더 어떤 유명세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사님 사주가 저는 뭐 사주팔자 믿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제2의 전성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홍콩 액션스타 성룡이나 이영걸이나 주연발 같은 이런 중국의 액션 스타들 지금 얼굴 보면은 과거에 너무 액션 영화를 찍다 보면 몸이 성한 데가 없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뭐 NBA 프로 농구 선수나 이런 메이저리그나 이런 미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1년에 몇천억을 번다 해도 얼굴 보면 다 안색이 안 좋아요. 예. 아마 그분들이 양방 한방 미국과 이런 유럽, 아시아의 최첨단 의학으로 병을 고치지 못하면 아마 결국은 백병찬 박사님을 알게 되면 100% 오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좋은 날이 올 걸로 믿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와 보궐선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아 뭐 조건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권력이 누수가 되고 지금 민주당이 뭔가 두려워 벌벌 떨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니까는 이판사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면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이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예. 사람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 아마 백병찬 박사님께서도 대선 후보로 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바쁘신데 사실 보트 만들면서 사실 이 정신력과 체력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그리고 억울한 이런 재판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대법원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네. 헌법소원까지 가십시오. 아 계속 싸울 겁니다. 아마 헌법소원까지 가면은 저는 95% 이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시간을 내서 예. 더 심도 있고 더 폭넓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